코스피 코스닥 업종 상승률 대결.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100,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코스닥 100 종목 중에서 일단 지난주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는 이제 수요일팀 명준우 운영력께서 LS 추천하셔가지고 2.5% 상승하면서 코스닥 200 종목에서 1위를 하셨고요. 그리고 목요일팀의 이동근 전문가께서 그 메디포스트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한 36% 상승하면서 또 코스닥 100 1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휴메딕스가 조금 비심이 부족했네요. 휴메딕스가 한 3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저하고 이제 부자개미 전문가님하고 휴메딕스를 추천했는데 한 3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일주일에 뭐 30%, 36%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수익률 극대화 그런 그 흐름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종목보다는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코스닥도 그렇고 100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100 종목 중에서 선정을 했고 코스피에서도 200 종목 중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따라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으로 계속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내용이 틀립니다. 틀린데 지금 어떤 그런 내용으로 하게 되냐면은 이 업종, 코스피 상승 예상 업종하고 코스닥 상승 예상 업종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탑픽 종목을 이렇게 이번 주는 선정을 해서 오늘 시초가대 해가지고 다음 그 월요일 날 시초가 이렇게 마감을 해가지고 또 다시 점수를 매겨가지고 1위 전문가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박한선 전문가께서는 어느 업종 선정하셨습니까? 저는 업종 이야기하기 전에 같이 우리가 이제 지금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이제 10분의 전문가님들이 같이 저렇게 이제 맞수 동맹에서는 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후성으로 1등을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이동근 전문가님 보니까 무려 38%예요. 근데 이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이 뭐 줄기세포 관련해서 다 아는 종목입니다. 옛날에 1세대 종목이니까. 일주일간 38%라는 거는 경이적인 수익률이죠, 사실. 그리고 잡주가 아니라 코스닥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장주 종목 중에서 하나로 수익을 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시장이 도와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대세 상승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저녁에 맞수열전 6개월 전에 11월 달부터 이거 보신 분들은 행운하시라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사람이 저녁 방송 예민할 때 증권 방송 여기 틀어나 저기 똑같을 때 이제 개인들의 심리가 돌아섰다. 100% 수익률 난다겠는데 6개월 동안 보신 분들 어때요? 진짜 수익률 나죠.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동근 전문가님이 38% 수익률을 냈는데 15%는 이번 주에 한번 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앞으로 그런 전문가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희가 말하는 종목과 업종 한번 또 잘 보시고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이번 주는 업종 얘기하는 거죠. 거래소에서 한 개 업종, 코스닥에서 한 개 업종 이야기하는 건데 보니까 그래가면서 업종 대표내에서 종목을 또 이야기하는 거네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했습니다만 지금 요일별로 나오는데 전정현 전문가님이 서비스 업종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은 의료 정밀 업종 그런데 종목은 거래소에서 S1 그리고 코스닥은 루트로닉 그다음에 이제 같이 월요일 날 하시는 황윤석 전문가님 어제 하셨죠? 보니까 증권 업종 하셨네요. 삼성증권 그리고 코스닥 오락문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했는데 전문가님께서 보니까 섬유의복 그리고 코스닥은 유통 저는 화학과 의료정밀기기 내일은 명준호 전문가님 철강금속 그다음에 의료정밀기기 그다음에 박준현 전문가님 화학 음식료 그다음에 목요일 팀 건설과 제약
이동근 전문가님 주목해서 봐야 되겠네요. 1등 하신 분이니까 부자개미님 증권과 방송 서비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자, 저는 저부터 할까요? 전문가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전문가님부터 하시죠. 네, 그럴까요? 네. 저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화학업종에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의료 정밀 기기를 했어요. 자, 거래소 시장에서 화학업종을 한 이유는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합니다. 60달러 네.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단순 정유업종이 아니라 그 화학 정유 제품을 갖고 거기서 플라스틱을 뽑아낸다든가 화학 제품을 뽑아내는 LG화학, 하나케미칼, SK케미칼 그러니까 단순 정유업종이 아니라 케미칼 관련 쪽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타픽 종목은 하나케미칼로 뽑았습니다. 미국 내 최대 태양광 설치,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시밀러, 즉 생약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게 네 개 회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 번째가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1위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보다 10,000리터 더 많이 생산합니다. 아직 제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만들어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하나고 네 번째가 바이넥스라는 회사죠. 그래서 하나 케미칼이 지금 올라오는 이유는 케미칼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이제 의료 쪽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장 모멘텀을 장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3,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는 의료 정밀 파트인데요. 삼성그룹이 의료 바이오 파트 진출합니다. 이미 뭐 상당 부분 준비가 끝났고 이제 발표만 남았는데 또 미국 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나스닥 5,000포인트 및 스탠앤푸어 지수 신고가 갱신하고 35% 추가 상승하는 것에 결정적인 의료 업종,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440%가 올랐습니다. 종목은 1000%짜리가 수두룩하고요. 지난 3년간.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코스닥이 아직 한 번 더 2차 상승 파동에서 여전히 바이오 헬스케어가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박한샘은 맨날 지난 2년간 바이오 헬스케어만 맨날 얘기하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대세 상승은 바이오로 시작해서 바이오로 끝납니다. 미국처럼. 그래서 저는 관련 종목 아이센스라는 종목 말씀드립니다. 최고점 대비 30% 하락 후 재반등 시점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당뇨 측정기 앞으로 수출 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74,000원, 손절가는 45,500원 제시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상승 예상 업종은 그 섬유 의복 업종이고요. 최근에 면화 가격이 하락이 진정세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진출하면서 실적 호전되는 그 기업들이 많으면서 그래서 선정을 해드렸고요. 잠깐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코스피 섬유 의복 업종 관련주들을 보시면은 뭐 경방이라든지 전방, 대한방직, 또 뭐 일신방직, 또 FMF,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섬유 의복 업체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은요 이해가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일신방직을 선정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량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BSK, 영어로 BSK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화장품 산업을 잘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가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본업보다는 자회사의 그런 실적이 좋아서 거기에 그 영업이익이 합산 영업이익이 한 243억 원 정도가 될 정도로 우량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베트남 설비 증설이 마무리가 되면서 섬유 부문 관련돼서 계속 적자가 조금씩 났었는데 섬유 부문 실적이 긍정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현금을 한 1,400억 원 정도 보유할 정도로 자산 가치가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선정을 해드렸고요. 일신방직 그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려 보면은요.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편입시켰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24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한 19만 5천 원 정도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닥 상승 그 예상 업종은 어디거냐? 유통업종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그런 종목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 유통 관련주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는 뭐 서부 T&D라든지 리드코프, 또 니온크첸, 또 흥구석유 여러 가지 그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중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업종은 유통 쪽으로 선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관련된 그 종목을 선정해 드린 거는 뭐냐면은 리홈 쿠첸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아마 TV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도 언급을 했었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리홈 쿠첸은 한중 FTA 관련돼 가지고 지금 관세 같은 게 관세가 8% 되는데 그게 철폐가 되면서 중국 관련돼 가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그 전기밥솥 관련돼서 수출이 증가가 예상된다는 측면.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게 2013년도부터 진출을 해 가지고 대리점이라든지 아니면 홈쇼핑 관련돼서 지금 사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으면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매출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 사업도 잘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전기 레인지 관련돼서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쿠쿠전자가 2, 3위 업체고 전기 레인지 사업은 이제 B2B,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간,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를 이렇게 완공을 하거나 아파트를 지었을 적에 거기에 그 건설회사에 직접 납품을 해가지고 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하고 틀린 겁니다. 이거는 전기레인지 사업 관련돼서 1위 업체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잠깐 화면을 보시면 제가 탐방을 갔던 기업입니다. 리온쿠첸 기업 탐방을 갔던 기업인데 탐방을 가가지고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요. 11,000원대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매수 이렇게 잡혔고,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의 위치가 16,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다 중국 관련된 기업, 사업을 잘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해드렸고,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1,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잠깐 이제 미국 시장 보고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 소식으로 인해 어제 증시 급등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 개장 초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대형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전년 대비 23%가 증가한 분기 순이익을 거뒀다는 소식으로 금융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예상한 상회한 실적으로 1.5% 상승하면서 제조업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고, 대형 통신사인 보라이전 역시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을 내놓은 것이 개장초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개장초 업종별로는 바이오, 의료보험사, 제약 등 의료 관련 업종을 시작해 항공사, 금융업, 주택건설사 등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WTI 국제 원유 가격이 현재 1% 하락한 데 따라 에너지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카지노, 금광업, 통신사 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하락한 1.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반의 제약업체 테바 파머스리칼은 주당 82달러에 영국 기반 국제약품업체 마일란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이에 따라 마일란이 10% 급등 중이며 테바 파머스리칼은 2% 상승세입니다. 다우지수 구성 종목인 세계 최대 IT 서비스 업체 IBM은 지난 분기 예상을 웃돈 분기 순이익을 거뒀지만 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13%가 급감하면서 12분기 연속의 약세를 이어갔다는 소식에 현재 약 5억권에 머물고 있으며, 클리넥스로 유명한 생활용품 업체 킴벌리 클락은 예상을 웃돈 실적 발표로 현재 4.5% 상승세를 보고 있는데요. 강달러로 인해 킴벌리 클락은 올 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5%가량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모터사이클 업체 할리 데이비슨 역시 예상을 하회한 실적과 함께 올 한해 판매 대수를 하향 제시하면서 현재 8%의 약세입니다. 신흥국 투자의 규제로 불리우는 마크 모비어스 템플턴 에셋 매니지먼트의 이머징 그룹 회장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돈을 빼서 실적이 좋은 중국 등 신흥시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유럽, 일본 등 세계의 나머지 부분에서 본원 통화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면서, 그는 그중 중국이 가장 좋은 투자처이며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등의 증시도 낙관적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로존 19개 국가들의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말 기준 유로존의 평균 정부 부채는 GDP의 91.9%에 달했는데요. 이것은 작년 말에 90.9%보다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이후 28개국의 평균 정부 부채도
GDP의 85.5%에서 86.8%로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그리스의 정부 부채가 177.1%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가 132%, 포르투갈이 13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3월의 기존 주택 판매와 주간 원유 재고,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2월 주택 가격 지수 등의 경제 지표와 함께 코카콜라, 맥도널드, 보잉, AT&T, 오토네이션, 이베이, 퀄컴, EMC, 페이스북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네, 오늘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소폭 마이너스 끝났고요. 코스닥은 그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714포인트 지수로 끝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서 상승한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밖에 없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바이오 관련된 종목하고 또 화장품 또 거기에다가 모바일 게임 관련된 종목들 시가총액 한 50위까지 보게 되면은 모바일 결제 이런 종목들이 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뭐 지금 지수가 2200이 간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모든 종목이 다 같게 일어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주식을 대응하시고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에 거기에 관련된 탑픽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탄력적인 매매를 하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하선 전문가님. 네, 뭐 대세 상승장에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1년 벌어서 10년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주식이죠. 자, 지금은 벌어야 될 때입니다. 자, 그 부분 여러분들이 벌려가지 말고 시장에 몸을 맡기고 대세를 따라가면 된다. 다시 한번 6개월 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